이번 시간에는 금연 준비 단계에서의 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금연 준비기에서 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흡연자의 자기관찰 혹은 자기점검, 셀프 모니터링입니다. 금연 준비기 동안 매일 흡연 일지를, 그러니까 스모킹 럭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흡연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흡연 갈망 수준은 어떤지를 상중하로 이렇게 점검하게 하는 거죠. 지난번 인지행동 치료에 관해 설명하면서 자기관찰은 평가 방법으로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자기관찰을 하면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이 금연 준비 단계에서는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 방법으로는 약점이 있다고 하지만 금연 시단기에서 이 흡연 갈망을 많이 느끼게 될 사항이 어떤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익도 있겠죠. 다음은 이 금연 준비기의 행동 치료 기법 중에서 자극조절법을 흡연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건 자극 줄이기, 내로잉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금연을 시도하면 재발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흡연 행동과 짝지어진 조건 자극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마약은 숨어서 하기 때문에 조건 자극 수가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흡연은 아주 자주 하고 또 너무 많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 조건 자극 수들이 너무 많죠. 흡연자의 생활 속에 있는 이 조건 자극수를 줄여나가는 게 되면 이후에 이제 금연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자극수를 줄이는 이 기법은 이 얼마간 이 하루의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장소에만 흡연하게 하는 방법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금연을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 금연하고 난 다음에 담배 피우는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3-4번 정도 이 담배 피우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참을만 하겠죠. 아니면 굉장히 지낼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주만 그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 흡연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담배를 끊었을 때 식후나 화장실에서의 흡연 욕구는 거의 이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연습을 한동안 한 다음에 이 금연을 시도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정한 시간들을 또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흡연 욕구만 이겨내는 그런 연습만 시키면 흡연을 다시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극 조절법의 일환으로 이 흡연이 주는 보상의 질을 낮추는 방법도 또 이 자극 조절법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담배 맛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지막 몇 주간은 이 담배 맛이 좋다고 만약에 느껴지게 되면 다시 흡연할 가능성들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주 좋아하던 음식을 어느 때부턴가 먹지 않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요즘은 참 그 음식 잘 안 먹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좀 이 먼 곳을 가서 찾아 드시는 일 같은 경우를 하지 않게 된 그 시점 바로 전 정도에 어떤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냐면 별로 맛이 없게 만들어준 그런 식당에서 그 음식을 몇 번 먹어보고 그 다음서부터는 점차 이제 그걸 잘 안 찾게 됐을 거죠. 따라서 금연 시작일 며칠 전에 담배 종류를 바꿔서 이 흡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한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아주 독한 담배, 즉 고니코틴, 고타른 담배를 피우는 거죠. 반대로 또 굉장히 고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순한 담배 치면 이거 담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맨솔이라고 불리는 이 박하향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도 담배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 도라지라는 이름의 흙냄새나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내담자가 그 담배는 피우기 싫다 그래서 그 담배 맛을 싫어하는 그것을 이제 금연 시작일 전에 며칠간 흡연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더해서 흡연하는 손을 정해주는 것도 흡연의 질을 낮추는 부분인데요. 흡연자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흡연자가 주로 흡연을 하는 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흡연을 하는데요. 이 원래 쓰는 손을 허리 뒤로 하고 반대손으로 흡연하게 되면 담배 맛이 떨어집니다. 비흡연자인 상담자로서는 과연 그럴까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자주 쓰는 손은 뒷짐을 지고 쓰지 않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 있는 노래 불러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정 안 잡히고 또 별로 노래할 기분 안 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금연 준비기에 해야 하는 또 이 상담에 관해서도 공부하시겠습니다. 금연 준비기에 상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중독자의 흡연 행동을 파악하는 겁니다. 흡연자들은 자신만의 흡연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분석하는 거죠. 중독자가 과거에 어떻게 흡연하고 있었는지, 현재의 습관은 어떤지, 흡연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어떤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흡연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란 것은 이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지 혹은 직장 내 사무실에서 이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상담자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요. 이건 중독자에게 하루 평균 흡연 양을 묻고 또 니코틴에 의존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니코틴 의존도는 지난번에 배운 그 퍼거스트롬 니코틴 의존 검사를 사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연 경험을 탐색해야 됩니다. 중독자가 금연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시도했었는지, 그때마다 얼마 동안 금연을 유지했는지도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중독자가 이 금연 시도 경험이 없다고 하면 시도하지 않은 건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또 생각은 해보았지만 실제로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한번 시도를 안 했는지 등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활용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전에 또 금연에 실패한 이 경험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금연 계획을 세우게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연에 대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연을 하는 동안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중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움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비흡연자인 가족이 언제나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흡연자인 중년의 아내가 금연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 내담자의 아내분은 매번 금연에 실패하는 남편이 이제 또 금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굴 또 말려 죽이려고 그래. 그냥 담배 피워. 짜증 부리면서 나 말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짜증 부리는 거 생각하면 내가 이제 아주 다 이가 갈린다 정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원은커녕 금연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연을 결심했을 때 의외로 흡연하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용기와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곳에서는 흡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거나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담배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는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 금연에 대한 이 사회적 지원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 또 이 내담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가족이나 지인들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또 한 가지 중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준비기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금연 동기를 파악해서 증진시키는 겁니다. 금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동기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자는 니코틴 중독자가 금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이 중독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금연 이유를 말하게 합니다. 그중에 가장 절실한 이유를 묻고 그 순위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상담자는 이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금연 동기를 증진시켜야 되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이 상담자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 사회적인 이유, 금전적인 이유, 또 자신감 획득 이런 것들은 아주 자주 보고되는 금연 이유인데요. 처음에는 중독자가 생각하고 있는 금연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하게 하고 또 중독자 자신이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독자가 그런 진술을 명료화시켜 주거나 또 금연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 금연에 대한 확실하게 동기화된 흡연자들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적으면 또 금연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금연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낮추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금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 이 내담자의 금연을 준비시키고 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흡연자가 어떤 상황에서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죠. 상담자는 이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들 때가 많을 텐데 그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사항의 순위를 정했다면 각각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먼저 대처 전략을 제안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식 방식으로 중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독자에게 금연을 해서 생길 수 있는 금단 증상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 준비기에서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을 실행하는 날, 즉 금연 시작일을 정하는 겁니다. 흡연자가 이 금연 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이 되면 상담자는 흡연자와 함께 금연을 시작할 날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연 시작일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또 따져보고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연 시작일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이렇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일이 금연 시작일 전후로 한 4, 5일간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날을 피해서 금연 시작일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말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이사나 입대 이런 것들과 같이 생활의 변화와 함께 시작하는 것도 금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시작일 이후 한 1, 2주 동안에는 술자리나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취업 준비생이 직장 면접을 보고 당락이 결정되기 한 일주일 전에 금연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예 그냥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들한테 금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금연 시작일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금연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면목이 서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하는 시도는 정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리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연 준비기에 할 수 있는 니코틴 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